안녕하세요, 기자 최현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록색 니트를 입고서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야, 너 다음에는 노란색 니트 입고 할 거지? 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예상에 딱 맞는 짓을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노란색 입으려다가 군청색으로 내가 오늘 입었지. 나는 그 당신들의 예상 속에서 놀아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 마. 지난주에는 뭐 이슈된 기사를 별로 쓰질 못했어요. 뭐 다른 취재를 하느라고 그냥 막아놓는 기사를 썼지.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기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기자는 대체 뭘 하고 살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자를 다룬 영화 그리고 드라마 몇 개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짜증날 때가 있고 빡칠 때가 있고 이거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면서 다시 한번 영감을 좀 느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집요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바닥까지 내려보는 습성이 있는 걸 아실 텐데, 기자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자 관련된 영화는 진짜 대부분 다 봤어요. 그 대부분 다 본 것 중에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다르게 읽히고 기자 생활을 좀 더 오래 할수록 다른 이야기가 점점 더 보이는 그 작품들을 위주로 몇 개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들을 보시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고, 가끔 제가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왜 저런 짓을 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개 들어갑니다. 일단 기자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기자 영화들 중에 원탑을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작품을 꼽습니다. 제가 영화배우 중에 러셀 크로우를 가장 좋아하는데, 러셀 크로우를 가장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 다른 영화도 아니고 저는 이 영화 때문이었어요. 제가 옷을 살 때도, 제가 취재를 할 때도, 기자가 된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영화는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취재원들을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기자란 속성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그 기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 중에 미래의 저널리스트들에게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자는 영원히 독립된 망명 정부여야 된다는 말을 해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그냥 망명된 정부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걸 느낍니다. 모두와 친하지만 언제든 공익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폭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아주 잘 그려놓고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제 벨소리가 이 영화의 OST 주제곡입니다.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라는 밴드가 불렀던 Long as I can see the light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벨소리로 해놓고 다닐 정도로 저는 이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회사 가면 책상에 Never trust an edit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자를 믿지 말라고. 제가 기사를 써서 위에다 데스크에 올리면 데스크가 그걸 수정을 하잖아요. 그 편집자를 절대 믿지 말라라는 그 약간 팻말 같은 거를 여기에서 주인공이 책상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거를 약간 저의 뭐라고 해야 되냐, 모토로 삼으려고 저도 똑같이 만들었고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 정도로 이 영화를 매우 좋아해요. 이 영화에서는 범죄를 벌인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다시 보면은 이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을 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가라는 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의 원작은 영국 BBC에서 만들었던 동명의 드라마였습니다. 6부작으로 된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까지도 전 다 봤어요. 그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재밌으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좀 오래된 영화인데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란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활약했던 두 기자의 이야기를 진짜 그냥 아무런 서사 없이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해놓은 영화인데요. 이 기자들이 맨날 가서 누구한테 확인을 받고 더블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그리고 권력자들이 어떻게 부인을 하고 그 부인한 거를 어떻게 거짓이라고 증명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정말 면밀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서사도 없고 어떠한 아름다운 장면도 없어요.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영화로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투박하다는 그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도 따다닥 하고서 딱 끝나고 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정말 대단해서 대통령을 자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드라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화가 끝나고 곱씹어봤을 때
조금 더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주인공들끼리의 대화나 이런 데에서 곱씹어 볼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 준비하거나 기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0년에 이슈가 됐던 윤석양 이등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한국 영화치고 되게 흥행을 못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딥스롯이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딥스롯이라는 거는 바로 전에 소개했던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도 딥스롯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딥스롯이라는 거는 취재가 막혔을 경우에 이 취재를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주거나 구체적인 취재원을 소개시켜주는 아주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그런 딥스롯이 몇 명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 더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딥스롯의 존재가 어떤 건지, 그 기자에게 어떠한 생명수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서 만든 기자 영화 중에서는 저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과 1범이잖아요. 전과 1범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더 트루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그 영화를 다 보고서 저는 PD가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처음에 자료를 딱 받자마자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 PD는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전체적인 사실이 맞더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미세한 오류를 가지고 전체가 다 거짓이라고 프레임으로 포장을 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거 당하면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전체적인 사실이 진실과 규합하면 부분적인 사실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상 부딪히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저항이 오거든요. 사실 기자는 그냥 일반인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맞짱 뜨는 사람들은 막 조직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조직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 게 더 트루스라는 영화에는 진짜 잘 나와 있어요. 그 고통받는 과정이 진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불편했어요. 지금도 불편한 일 투성인데 이 영화를 보면 거의 두 번째 고문을 당하는 수준이야. 그리고 유명한 영화 중에 최근에 나왔던 더 포스트라는 영화랑 스포트라이트 이런 건 다 보셨을 테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전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고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봤고, 차라리 더 포스트가 좀 더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 언론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잘못된 거대 정부 기관과 어떻게 맞짱을 뜨는지 그런 동료 의식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윤미향 남편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언론사를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더 포스트 같은 이런 간지나는 어떠한 대응을 할 방법 없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 중에 피노키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드라마는 기자 준비생들이 기자가 돼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기자 생활 준비하면서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위안도 얻었었기 때문에 기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이 드라마 꼭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고 또 나름 힘이 되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하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는데 수습기자 때는 대부분 이렇게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해서 기자 생활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기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재밌게 봤던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 전과일범이 돼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기자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대기업 가. 그게 맘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오지마. 여기 다 망했어. 빠이.